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당신은 10년 뒤, 20년 뒤에 자신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집은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노후를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통장 잔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7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이 몇 개나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만약 3개 이하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들은 노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에 더 이상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불러주면 나가야 한다. 자리를 지켜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혹은 혹시라도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자리에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공허하고 오히려 더 지쳐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억지 웃음을 짓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다 보면 그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나는 충전되어 있을까? 아니면 방전되어 있을까? 방전되는 자리라면 과감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의 조용한 차 한 잔으로 대체합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외롭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억지 관계를 덜어낼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요.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혼밥, 즉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롭다,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눈치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죠. 하지만 노후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과의 편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먹는 밥에는 특별한 여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속도로 먹을 수 있으며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루 중 가장 솔직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이 혼자임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충만함으로 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 혼자 있어도 괜찮은 능력이야말로 긴 노후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면 그건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노후가 길어질수록 혼자인 시간은 불가피하게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분들에게 자식이 독립한 뒤 연락이 뜸해지는 건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왜 먼저 연락 안 하나 서운하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건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빈 시간을 자신의 삶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 미뤄두었던 여행, 읽고 싶었던 책, 만나고 싶었던 친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자식에게 집중하느라 잠시 뒤로 미뤄두었을 뿐이죠.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도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다는 사람, 자식이 대기업 들어갔다는 사람, 해외여행을 몇 번씩 다녀왔다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에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남의 눈높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보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가벼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한 것을 발견했는가? 이것이 그들의 척도입니다. 남이 얼마를 가졌든 어디를 다녀왔든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더 위의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또 그보다 위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 그 사다리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자기 발 아래의 땅을 느낄 때 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혼밥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TV. 잠시라도 조용해지면 뭔가 불안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 아무 자극도 없이 그냥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고요한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산책을 하며 발걸음 소리를 듣거나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이 능력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러니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저축 통장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긴 노후의 무게를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기에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도 욕망을 놓지 못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만 집중하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특별히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올 때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전화 한 통, 아침에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건강하게 잠에서 깨는 오늘 아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죠. 헛된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더 잘 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삶을 점점 더 단순하게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의 상당수는 삶이 복잡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집착하는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불안도 커집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일정을 비워내고 생각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비워낼수록 남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삶이란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 삶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이 평화야말로 어떤 통장 잔액보다도 강력한 노후의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억지 모임을 끊는 것, 혼자 밥 먹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 자식의 연락이 뜸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남의 자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몇 개였나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삶이 훨씬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편안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노후 걱정이 많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